요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음식들이 실은 우리 몸에 조용히 침투하는 기생충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매일 식사로 섭취하고 있는 음식 두 가지를 시작으로 우리가 거의 매일처럼 먹고 있지만 기생충 감염 위험이 높은 음식들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결코 특이하거나 외국에서 온 낯선 음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깨끗하다고 믿고 영양가 높다고 생각하며 습관처럼 먹고 있는 아주 익숙한 음식들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자주 드시는 간장게장, 생선회, 나물무침, 명란젓 같은 음식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예전부터 먹어왔던 거니까 문제 없어.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기생충에게 틈을 내주는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총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기생충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흔한 오해 8가지. 둘째, 실제로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식품 7가지와 그 사례들. 셋째,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6가지와 현대 생활에서의 새로운 기생충 감염 위험. 혹시라도 지금 약한 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통, 이유 모를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기생충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기생충은 우리가 안심하는 바로 그 순간을 노립니다. 그래서 위험한 음식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생충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몸이 건강하면 기생충은 자연 면역으로 막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기생충은 노약자만 골라서 침투하지 않습니다. 평소 운동을 하고 식사를 잘하며 겉으로 보기엔 아주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단 한 번 덜 익힌 음식이나 생식한 접시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기생충에게는 생활 습관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기회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기생충은 상한 음식이나 더러운 음식에만 있다는 믿음입니다. 실제로는 겉보기에는 아주 신선하고 잘 익은 것처럼 보여도 내부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으면 기생충은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볶은 고기나 겉만 익힌 해산물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끓이기만 하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끓는 순간이 아니라 음식이 그 온도에 얼마나 오래 노출되었는지입니다. 급하게 조리하며 잠깐 데친 음식은 기생충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오해는 냉동하면 기생충이 모두 죽는다는 믿음입니다. 가정용 냉동고의 온도는 대부분 기생충을 죽이기에는 부족합니다.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냉동된 식품은 오히려 기생충을 잠시 쉬게 할 뿐입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깨끗이 씻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로 씻는 것은 흙과 먼지를 제거할 수 있을 뿐 조직 깊숙이 붙은 기생충 알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여섯 번째 오해는 술이나 식초, 겨자가 기생충을 죽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양념은 사람의 감각만 속일 뿐 기생충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 오해는 조금만 먹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생충은 양이 아니라 기회로 감염됩니다. 단 한 마리, 단 한 개의 알로도 질병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오해는 기생충에 감염되면 몸이 바로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생충은 수년간 조용히 몸속에서 활동하며 피로와 소화불량 같은 애매한 증상만 남깁니다. 이 8가지 오해를 이해하고 나면 왜 많은 분들이 기생충에 감염되고도 전혀 모르고 지내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오해 속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생충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 많다는 걸 알게 되셨다면, 이제는 실제 어떤 음식들이 감염 위험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 음식일 겁니다. 바로 버섯과 산나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산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왠지 더 건강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등산이나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직접 산에서 채취한 나물과 버섯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온 것이라고 해서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서울 근교에 사시는 박영수 어르신 68세는 평소 건강을 위해 주말마다 산에 오르셨고 산에서 직접 캐온 고사리와 버섯으로 나물을 무쳐 드시곤 했습니다. 겉보기엔 흙도 없고 신선해 보였기에 흐르는 물에 살짝만 헹궈 조리하셨는데 몇 주 뒤 원인 모를 복통과 설사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을 찾은 결과 산나물과 버섯 표면에 붙어있던 기생충 알이 원인이었습니다. 버섯은 표면이 다공성이라 작은 틈에 먼지뿐 아니라 진드기, 회충, 기생충 알이 달라붙기 쉽습니다. 흐르는 물로 한번 헹구는 것으로는 절대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비나 안개가 많은 산림 지역에서는 습도와 온도가 기생충 서식에 매우 적합합니다. 산나물 역시 빗물, 동물 배설물, 오염된 토양과 접촉하며 자연 상태에서 자라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산나물과 버섯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 없어 보이기 때문에 방심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깨끗하게 보이는 그 한 장의 잎, 그 한 송이의 버섯 속에 기생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나물과 버섯을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고 염수에 담가 기생충 알을 분리시킨 후 반드시 고온으로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맛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건강을 위한 안전장치는 언제나 조리 과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버섯과 산나물처럼 자연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방심하게 되는 음식들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겉은 소박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마름과 줄기채소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어릴 적 논두렁이나 연못가에서 자란 마름을 아삭하게 깨물며 먹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마름이나 마디풀은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있어 요즘도 간식처럼 생으로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정자, 할머니, 72세 역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라 시장에서 마름을 사오셨고 깨끗이 씻은 뒤 익히지 않고 그냥 생으로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식욕이 줄고 체중이 빠지면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간흡충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마름의 과육 속에 스며들어 있던 유충이었습니다. 마름과 줄기채소는 대부분 물가에서 자랍니다. 이곳은 겉보기에 맑고 깨끗해 보여도 오염된 토양이나 빗물, 들짐승의 배설물 등이 유입되는 공간입니다. 특히 마름은 껍질이 단단하고 수분을 머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그 안으로 기생충 알이나 유충이 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채소는 보통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경우가 많아 조리 과정에서 기생충이 제거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생으로 먹는 단 한 조각이 간에 침투해 수개월간 무증상으로 진행되는 간흡충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고 얇게 썰어 고르게 가열하여 완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익히면 식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수고는 몇 배의 안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름과 같은 수생식물이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듯이 이번에 말씀드릴 음식도 많은 분들이 몸보신이라는 이유로 자주 찾는 식재료입니다. 바로 장어와 뱀장어입니다. 기력 회복, 원기 보충, 면역력 강화라는 말과 함께 오랫동안 보양식으로 사랑받아온 장어. 특히 노년층 사이에서는 여름철 체력을 위해
자주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리 방법에 따라 장어가 기생충 감염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병수, 어르신 70세는 매주 장어구이를 즐겨 드셨습니다. 식당에서는 센 불에 겉만 빠르게 구워내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 그 식감을 좋아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가려워지고 피로감이 지속되며 눈 주변에 붉은 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료 결과 장어에서 감염된 기생충이 체내를 돌아다니며 연조직에 손상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어나 뱀장어에는 악구충이라 불리는 기생충이 서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기생충은 장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피부 아래, 눈, 심지어 뇌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어는 겉은 빠르게 익지만 속살이 두껍기 때문에 짧은 조리 시간으로는 중심까지 열이 전달되지 않아 기생충이 살아남기 쉽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장어를 얇게 썰어 고르게 열을 가하고 삶은 후 구워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식감이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기생충으로 인해 수술이나 장기 후유증을 겪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고급스럽고 영양가 높은 음식이라도 조리 과정에서의 작은 방심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장어처럼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자주 드시는 음식 중에 실제로는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식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선회, 특히 연어 사시미입니다. 깔끔하고 기름지며 고급스러운 이미지 덕분에 사시미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시미 속에 아니사키스라는 이름의 기생충이 함께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명수 씨, 66세는 오랜 기간 건강에 관심이 많아 매주 한두 번씩 연어 사시미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식당도 깨끗해 보였고 먹을 때마다 입안에서 녹는 그 식감을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러운 복통과 구토가 시작되어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위 내시경 검사에서 길고 하얀 기생충 몇 마리가 위벽을 파고들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니사키스는 해산물 속에서 서식하는 기생충으로 단순히 씻거나 식초, 겨자 등에 절이는 것으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양념이나 간장에 담가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니사키스가 위장에 들어오면 단순히 소화장애가 아니라 극심한 복통, 메스꺼움, 심한 경우에는 장천공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생선회는 반드시 20도 이하에서 72시간 이상 냉동 처리된 원료로 만든 것인지 확인해야 하며, 둘째, 가능한 경우 가정에서는 날 생선으로 사시미를 만들어 먹지 말고 위생과 기준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점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 좋고 건강해 보이는 음식일수록 그 속에 숨어있는 위험까지 함께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생선회처럼 겉으로 보기에 신선하고 건강해 보이는 음식에도 기생충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미 감염된 건 아닐까라는 걱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몸은 기생충이 침투했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경고를 보내줍니다. 단지 문제는 그 신호들이 너무 흔하고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 넘기거나 단순한 소화 문제로 착각하곤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복통입니다. 특히 해산물이나 나름식을 먹은 이후 반복되는 속쓰림이나 뱃속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장 속에서 기생충이 점막을 자극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입니다. 식사는 평소처럼 하는데도 체중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장 속에서 기생충이 영양분을 먼저 흡수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문 주변의 가려움증입니다. 특히 밤에 심해지는 경우 회충류 기생충이 산란을 위해 항문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네 번째는 원인 모를 피부 트러블입니다. 반복되는 두드러기, 알레르기, 발진 등은
기생충이 내는 독소나 면역 반응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적인 피로감과 빈혈입니다. 기생충이 철분이나 비타민 B12 등을 흡수하면서 쉽게 지치고 안색이 창백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신호는 소화장애입니다.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 불규칙한 장활동은 장소 기생충의 이동과 번식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계속된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볍게라도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대부분의 감염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몸이 보내는 다양한 경고 신호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생충 감염 경로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식품입니다. 값싼 가격과 다양한 선택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원산지의 위생 기준이나 기생충 검사 절차가 한국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냉동 해산물이나 가공된 육류는 외관상 깔끔해 보여도 내부에 기생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날 것이나 덜 익힌 음식을 즐기는 문화입니다. 스시, 사시미, 레어 스테이크 등은 세련된 음식으로 인식되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한 위생과 보관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국제여행의 증가입니다.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의 이국적인 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 몸이 익숙하지 않은 기생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길거리 음식이나 현지 생수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가공식품의 잘못된 보관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 냉장 온도가 유지되지 않은 반찬류 등은 기생충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질 오염입니다. 농약, 폐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수원이 야채, 어패류를 통해 우리 식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바로 음식을 안전하게 익히고 출처가 분명한 재료를 고르며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생충은 보이지 않지만 예방은 분명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한 끼 한 끼가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식탁 위의 선택을 조금만 더 신중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누군가의 식습관이 바뀌고 건강이 지켜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부디 늘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고 평안한 날들이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